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11월쯤 물러날까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물러나는 것이 옳다 하고 생각했는데 거의 공교롭게 올해로 넘겨진 통에 제가 몇 달을 은셈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행안부 관계자 특히 이 자리에서 밝혀도 좋겠습니다만 김부겸 장관이 제 아주 가까운 선후배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왜 물러날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안 물러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저 사람이 그냥 앉아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예상도 있어가지고 저를 좀 밀어내려고 하는 공작이나 기획이 몇 개 있던 걸로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오늘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외부의 압력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을 제가 치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김경재는 적당하게 자기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하고 생각해 주었던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부에서 저하고 과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해를 가졌던 사람, 서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밝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1년 가까이 일을 했던 유나무의 사무총장이 나가면서 좀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 선거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1년은 당신하고 같이 일하겠다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가 좀 싫었던 모양인지 그 사람을 나가게 하게 하는 데는 좀 설명하기가 복잡한 여러 가지 정치적 내외의 사건 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미리 후임들이 추천이 연거고 들어오고 지시 비슷한 추천이 자꾸 들어오고 이게 전 정권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입장에서 보통 우리 이분들이 나가면 한 3개월 정도 전별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좀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공을 세웠다 하는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국자들에게 이 말이 맞느냐 물었더니 그 혼자가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사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KT 목동 사업을 사는데 4%의 이자를 내는 어떤 은행에 접촉을 하다 그보다 확 떨어진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시에 관계했던 사무총장의 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사무총장 우리가 5개월 더 줬던가요? 네. 5개월을 더 줬는데 우리 연명의 돈을 빼게 하는 게 곤란해서 제가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광용 부총재가 자기가 5개월 동안 활동비를 안 받겠다. 근데 사실은 6개월 안 받았죠. 예.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명에는 전혀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김경재 총리의 10가지 범죄 사업 해갖고 돌리고 막 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번 선거에서
저하고 대립했던 사람들, 뭐 김영대, 뭐 임상규 이런 부총재 이런 사람들이 그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요 얘기는 뭐 전 윤모 감사 얘기고 뭐 이런 얘기를 모아가지고 괴문서를 만들어서 표창원 의원에게 갖다 줬고 그리고 경찰청에도 내고 아마 민정수석에도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에서 김경재 잡아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꼭 밝히고 싶어서 우리 단체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 윤기영 감사의 표현에 의하면 오래되고 이 자리에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는 조직입니다. 그게 아마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총재들이 그 많은 덫에 걸려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떳떳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버티고 앉아있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우선 우리 지회에서 지역의 시장 군수 지사에게 이 활동비를 받잖아요. 활동비로 당신네 그 수장으로 있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정권에 대해서 삐딱한 사람인데 우리 돈 주다가 당신 우리가 좀 피해를 볼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몇 가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 활성화하는데 제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에 뭐 오늘도 뭐 안모 전 지사의 뭐 스캔들이 벌어지고 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만 그 SNS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제가 비판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김대중을 배신했다는 단어. 제가 아주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배신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김대중을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명예에서. 동일한 논리의 영역에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얘기를 절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소한도 내가 끌 수 있을 때가 끌고 내 입장을 전해한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단체는 완변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하고 싫든 좋든 어울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가치가 100이라고 친다면 우리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한 90이나 95 정도 접근을 한다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사람은 한 80이나 70까지 접근 어떻든 간에 같이 접근해야 하는 것이 완변단체의 숙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물러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익명의 그늘 속에 있어서 자기를 밝히지 않고 남을 비하하고 모략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이 풍토가 무시무시해요. 난 이 대한민국 이러는 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모두 그냥 욕지어를 해요. 특히 내가 호남 사람으로서 내가 자주 보는 여기 또 기자들이 계신다니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일간 뭐 베스트인가 뭐 하는 그 제가 자주 봐요. 정보가 빨라. 그런데 거기를 가면 아니 보수를 대변하는 웹진이죠. 그런데 거기 가면 호남놈들을 호모새끼라고 아주 저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 보수를 신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호남에 있는 보수주의는 하나도 없이 다 쓸어버리고 자기들까지 이 나라 보수주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건 보수주의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웹진을 통해서 설사 익명을 통해서 뭘 비판하고 뭐 좀 하더라도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옳지 그걸 이용해서 남을 뒤에서 총을 쏘는 이런 태도는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저는 이 나라 역사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이걸 바꾸지 않고 돌아가면서 저 새끼 뭐 욕해요. 정확한 리서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국의 청와대 부총장하고 몇 달 전에 뭐 밥을 먹으면 그 한국말 잘해요. 저는 중국말 못하니까 주로 한국말이나 약간의 영어를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그 비슷한 격언이 중국에도 있긴 있는데 딱 사천과 논 이렇게는 안 돼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좀 하는 것을 꼴 보기 싫어하는 그런 성미가 특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강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은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계속 잘 올라가면 그걸 존중해요. 그런데 엉뚱한 짓거리 해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유총연맹 동지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런 익명의 시대, 이름을 감추는 시대, 이런 회색 정보 시대에서도 자기의 아이디어를 떳떳하게 내세우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을 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파괴돼요. 자기 영혼이 파괴되면 자기 새끼들도 그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악당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중심을 가지고 딴소리를 하지 말고 비판을 할 일이 있으면 떳떳하게 와서 비판하는 게 옳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저로 인해서 다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보나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제가 했던 일이 꼭 옳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낭비했다. 뭐 11명 그 문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11명을 제가 특별 채용을 해서 재정을 흔들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배아무개라는 사람하고 누굽니까? 장정수입니까? 정준? 네, 이 두 사람이 이 배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선거 때 나에게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선거를 당시에 기자회견, 소견 발표를 하고 나와서 후보는 선거가 투표가 계속되는 동안에 밖에 따로 앉아서 해야 되는데 나의 상대인 허아무개는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다니고 밖에 있던 내 참모들이 아니 왜 안 나오십니까? 나가려니까 당신 못 나갑니다. 나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라는 사람은 그 1년 동안 84회 공식 출장 플러스 5번의 비공식 출장을 해서 89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뿐만 아니라 배열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얼마나 그 사람 잘합니까?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얼굴, 눈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면 그 불법이에요. 선거 기간 중에 전화만 가능한 그렇게 엄청나게 불리한 환경에서 나를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그 사람 한산의 어떤 저기 시골 어떤 지점의 지점장이나 무슨 전무나 해서 다 처리를 해주고 그 양반들이 받은 한 1,000여만 원의 돈이 남은 거 있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 200만 원짜리를 새로 3명이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촉탁을 하다가 안 되고 내보내고 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재정을 손상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총재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자기들 전혀 기여도 안 하고 와서가지고 문서 가져가라 뭐 가져라 큰 소리 빡빡 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도 이 연맹에 기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2천만 원 이상의 기여를 만들었는데 기여 한 푼도 안 내고 그래서 기간이 돼서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켰더니 뭐라고 수를 했냐면 난 법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러나갈 때 자기들이 소견 발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펜딩 걸려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는 제가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부총재나 중앙이사들로 해서 적어도 2, 3억에 우리가 순수 수입을 만들어가지고 연맹의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유총연맹에 관한 2016년 2월 24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제가
부끄러운 짓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믿는다는 데서 박수 한번 세게 쳐주시니까 앞으로 이 자유총연맹은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됩니다. 지금 정우용 실장 등등이 지금 오늘 점심 먹고 내려올 겁니다. 북한이 일거에 핵을 폐기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이게 보수 세력 쪽에서 저거 뭐 핵을 기정사실로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어떻게 해가지고 끌어가는 것이 이 한반도의 전쟁의 참화를 막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2번이나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는데 주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와서 또 사드를 반대하는 거지. 이게 박지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좀 살아계신다면은 아마 김정일에 대해서 노를 터뜨렸을 겁니다. 이놈, 네가 의리 없이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이 박지원 때문에 아예 돈을 주고 사드를 막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김대중의 밑에서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막는 것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 어디 가서든지 제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자꾸 장난을 한 거예요. 놨다, 풀었다, 놨다. 그래서 막판까지 갔어요. 막판 가다 보니까 북한에서 온갖 요구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쌓여있던 것을 다 풀려면 100조가 넘는답니다. 돈이, 예산이. 그러니까 나는 그때 반대를 많이 했죠. 노무현 대통령도 되려면 인천 앞바다 NL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 북한 배가 와서 거기서 북한 사람들이 고기 잡이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한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100조가 넘는데 그것도 약속 안 지키면서 뭐 또 정상회담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러고 트집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 나라 이 반도의 전쟁을 없애기 위한 집권자들의 노력을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만 이해할 건 이해하는 자세가 우리 자유총연맹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또 하나의 실패가 될 경우에 한반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아무리 다가옵니다. 이거야말로 큰일입니다. 트럼프가 이걸 핑계를 삼아가지고 뭐 원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만 저는 아직 원하지 않습니다. 갔다가 북한 때려버리고 남한 때리고 뭐 난리 법석을 치면 이게 완전히 제3차 대전이 여기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국제정치학의 전문가가 돼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정보 분석가가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끌어가는 국민운동의 밑바탕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활동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하는 활동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반으로 찢어져 버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찢어져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문 대통령도 무슨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든 간에 적어도 그것이 이 나라의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청중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하지 않고는 진정한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총연맹이 상당히 파천항적인 때로는 그런 그 선봉에 나서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찬성할 때는 왈칵 찬성을 해줘요. 반대할 때는 반대하고 이런 걸 분명하게 해야지 그 틀에 박힌 보수와 진보를 가지고 새 시대를 요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엊그제 여러분 혹시 김지아 인터뷰 보셨어요? 보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 나왔죠? 조선일보에 나왔죠? 근데 김지아는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그가 굉장히 민주화를 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도 뭐 그 근처에서 멀쩡멀쩡 다니고 몇십 년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는 민주화만 가지고는 역사를 판가름하지 못합니다. 북한도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이라도 민주주의가 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에 반드시 자유를 붙여야 합니다. 자유가 붙지 않는 민주주의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역사의식과 여러분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끌어간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와 사명감을 가져서 자유총연맹이 영원히 우리 사회에 뿌리박는 그런 좋은 전통의 조직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책임을 지고 사는 내가 대표다 하는 기분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국자유총연맹 만세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서로 한국자유총연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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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